안녕하세요. 자, 오늘 남편분들 특히 주목해보세요. 입덧이라고 다 같은 입덧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배멀미다, 숙취 정도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배멀미는 배에서 내리면 되고 숙취는 하루 정도 고생하면 끝이잖아요. 포더스, 연중무휴에 연중무휴 24시간 계속된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단계가 나뉘어요. 방금 말한 이제 남편들이 아는 거는 고작 1단계에 불과해요. 1단계는요. 힘들어요. 24시간 계속 배멀미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음식으로 조절되고 방법도 많아. 예를 들어서 입덧 사탕, 뭐 레몬 싱거, 냉면, 시원한 거 이런 걸로 좀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자, 2단계부터는요. 그게 없어요. 입덧 약으로 이제 가야 돼.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덧 약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입덧 약을 먹는다고 해서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처럼 뚝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토를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입덧 약이 안 통하면 이게 붐 하면서 실핏줄 다 터져요. 그리고 약 먹고 토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자, 그 다음 3단계 수액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도 토해, 공복에도 토해, 뭐 물도 토해, 뭐 물 한 모금 삼킬 수가 없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수액이 원래 비타민 수액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비타민 수액인데 특별히 이걸 맞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애기한테 밥 준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 다음에 15kg씩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암 환자들 맞는 거 있죠, 흰 거, 우유 같은 주사, 그거를 이제 맞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로 연명을 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도 심하죠. 그 다음 4단계. 자, 최종 보스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임신 5조증으로 진단을 받아요. 임신 5조증으로 진단받아도 사실 방법 없어요, 여러분. 대학병원 응급실 밤낮으로 쫓아다녀봐야 아무 솔루션이 없습니다. 여기선 진짜 완전 절망 단계고 생존의 문제예요. 그냥 뭐 애기고 뭐고 출산이고 뭐 그냥 나 죽겠다,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게 힘들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편들도 진짜 힘들어. 마탱이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의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피토도 색깔이 있어요. 식도에서 나온지 위장에서 나온지. 근데 아무 뭐 검사를 할 수도 없지 뭐 그러다 보니까 피토가 전 18주까지 피토를 했어요. 그것도 검은색 피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중절을 조심히 권유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먹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뭘 어떻게 해야, 뭘 안 먹어야, 뭘 어떻게 해야 내가 괜찮을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거든요.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공포스럽고 절망적이에요. 심지어 지금 제가 말하는 정보 이렇게 단계별로라든지 이런 세세한 내용은요, 아무리 검색을 하고 아무리 맘카페에 들어가도 나오질 않아. 더 무서워요, 더. 자, 여기서부터는 뭘 먹으면 좋아질지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단계거든요. 자, 냄새, 사람, 뭐 음식 다 트리거예요. 심지어 남편의 이거 숨결도 트리거라고. 자, 이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애기 생각해서 먹어야지. 무슨 애기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특히 남편들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장이 지금 파업 상태인데 뭘 먹어라,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노조가 승을 낸다니까. 더 이거는 화를 부르는 거예요. 제발 이 단계까지 안 오신 분들은요,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일반적인 입덧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찾은 거는 생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강이 입덧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생강을 어떻게 섭취하죠? 생강차, 생강청, 생강사탕 뭐 이런 걸로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생강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좀 맵고 쎄한 그런 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목구멍으로 삼키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생강을 있잖아요. 지금 이 6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에서 그 생강을 여기 완전 그냥 불타 들어갑니다. 그냥 안 돼요. 목구멍으로 절대 안 삼키고, 국산 생강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 까가지고 입에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화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조금만 이걸 이게 해야 돼요. 이거 얼마만큼 조금이냐면은 큰만 먹어야 돼. 이만큼. 아셨죠? 이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넣고 머금는 게 포인트예요. 입에 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향이 조금 줄었다, 토할 것 같다 이러면 한번 앙 씹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껌처럼 이게 앙 씹고 또 하면 향이 계속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체인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효과가 있노 하니, 생강 속에는 진저롤, 슈가올 성분이 구역질에 일단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차갑게 해주면 더 좋고, 근데 우리는 일단 목구멍으로 뭐 삼키는 게 불가하잖아요. 지금 목구멍이 기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머금다가 이것만으로도 이제 잠을 재운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국산 생강을 꼭 쓰셔야 되고요. 쌀알 만한 크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쌀알 만한 크기로 그냥 가만히 머금고 있는다. 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
다시 머금고 있는다.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 뺀다. 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덧은 심한 입덧은 내 탓도 아니고 여러분 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정신력으로 해결되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뭐 토를 좀 덜 해봐라 먹어라 어째라 저째라 이런 말 셧던 마우스 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안아주시고 옆에서 그냥 힘들면 힘든지 안 힘든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만 좀 체크해주세요. 아셨죠? 다음 편에서는 슬픈 이제 냄새덧 중에서도 남편덧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고 올게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댓글로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오늘도 힘내서 살아나 봅시다. 아기와 함께 화이팅!